제주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서귀포 유채꽃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유채꽃도 벚꽃도 대부분 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샛노란 유채꽃과 함께 분홍빛 벚꽃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효선면 가시리 녹산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됐는데 봄이면 상춘객들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창 피어야 할 벚꽃도 유채꽃도 대부분 피지 않은 채 유채의 푸른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지난달과 3월 초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고 이달 초에는 눈까지 내리면서 꽃피는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화사한 봄꽃들과 추억을 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수학여행단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도 오고 했는데 유채꽃이 전 활짝 피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피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서귀포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유채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다고 일부러까지 찾아봤는데요. 꽃이 없어서 아쉽고 안 예뻐요. 꽃이 활짝 폈으면 더 예쁘고 참 좋겠습니다. 서귀포 유채꽃 축제를 이틀 앞두고 있지만 유채꽃은 예년에 비해 개화 수준이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 초부터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는 있지만 축제일인 이번 주말까지는 유채꽃과 벚꽃이 만개할 방법도 딱히 없는 상황.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유채꽃이 좀 덜 피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일 또 비도 좀 와주고 해주면 꽃이 좀 피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왕복꽃 축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20도를 훌쩍 넘긴 여름 날씨에 주말까지 꽃이 더 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온도가 20도 이상 오르다 보니까 지금 꽃망울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벚꽃 행사날 정도면 거의 한 80-90% 이상 만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상기후에 부산의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고 강원도의 맹방 유채꽃 축제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 갑작스러운 이상기후에 제주의 봄꽃 축제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되는 제주 지역의 조색 양파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재고 물량과 가격 안정세를 잡겠다며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려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봄 햇살 아래 펼쳐진 양파밭. 수십여 명의 인부들이 줄을 지어 작업을 합니다. 양파를 캐내 줄기와 뿌리를 자른 뒤 정성스럽게 망에 담습니다. 때 아닌 3월 한파에 예년보다 수확 시기가 열흘 늦어졌지만 어른 주먹만큼 알이 튼실하게 여물어 농가의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양파가 두 개로 나눠지는 쌍구 현상이 많았는데 올해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다른 때는 좀 쌍구도 많고 이렇게 물량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상품량이 좋아요. 특히 전국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다 보니 올해 초부터 상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포전 거래가 한 달 앞서 이뤄졌고 웃돈을 얹어 거래 포전을 되파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색 양파 수확 시기에 수입량 물량이 급증하면서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고 물량과 가격 안정화를 잡겠다며 나선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양파 수입 물량은 12,000여 톤. 평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양파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파 1kg 기준 3월 평균 가격은 1,802원으로 평년보다 28% 높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는 1kg 기준 가격이 2,000원을 넘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는 때려잡지 못하고 우리 농민들만 때려잡는 실정이거든요. 수입업자만 배불려주는 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주 지역의 조색 양파 수확 시기는 오는 5월 초까지. 인력난에 이어 자재비 상승, 이번에는 수입산 물량까지 급증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7번째 순서입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로 동의돼 통과된 뒤에 사업자가 부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부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부실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자문위원이 숙박시설이 많이 잡혔다며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영향과 상생 방안을 요구합니다. 또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지금 사업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환경 용량을 생각하면 40%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환경 용량에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6가지 부대 조건을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대 조건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 보완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부대 조건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정작 자문위원들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부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행 제도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완한 내용을 최소한 자문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부대 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이제 오게 된다면 자문위원분들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절차죠. 그 이후에 협의 절차를 좀 이행하는 것은 어떨까? 자문위원회가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 조건부 동의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반영 여부를 다시 회의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시의 인구는 전국의 시 단위 가운데 가장 적은 3만 7천여 명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의 태백시는 출산 양육 지원금을 1억 3천만 원까지 늘리는 등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태백시 인구는 3만 7,734명, 1년 전보다 732명이 줄었습니다. 2022년 8월 인구 4만 명 선이 붕괴한 이후에도 매달 50명에서 100명 안팎씩 줄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군 단위인 홍천이나 횡성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지난해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일찍 문을 닫고 유일한 대학이었던 강원 관광대마저 폐교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도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하고 탄광을 대신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인구를 늘리기엔 아직 사업이 더딥니다. 이렇다 보니 태백시는 아이를 잘 낳아 기르도록 출산을 늘리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현재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의료비와 첫 만남 이용권 외에도 시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와 출산 양육비,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대학생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을 독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 때까지
정부와 강원도 지원금을 합쳐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산후 조리원과 최신 도서관도 세우는 등 영유아 양육 복지 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첫 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과 같은 다양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스테이 시범 사업에 선정돼 청년 창업 유치 등 생활 인구 늘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황사가 바람을 타고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북부 지역, 북부 중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바람 덕분에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0도, 동부 지역 19도, 남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19도, 서부 지역은 1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높아졌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도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결의안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3 기록물은 재판 기록과 미국이 생산한 기록, 진상 규명 관련 서류와 영상 등 14,600여 건으로 지난 1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달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인 제주 간편 이민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와 생활환경 등 8개 분야 59종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 노인과 장애인 복지지원 신청과 재해보험 가입 신청, 장수수당과 해녀수당 등 각종 수당 신청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민원은 24시간 가능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과 함께 피해자 배부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 지역 피해 신고자는 59명이며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고 신고자 가운데 16명은 아직까지 피해 구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등반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으로 산방산 정상에 오르고 SNS에 게시한 등반객 9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방산은 명승 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무단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60대 중국인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서귀포시 회수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했는데 경찰은 중대한 과실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봉계동의 한 과수원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130제곱미터와 나무 45그루를 태웠습니다. 이보다 앞선 아침 9시쯤에는 제주시 월평동에서 소각 부조위로 인한 불이 나 삼나무와 소나무 등 47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나흘 동안 야초지와 방풍림 등에서 4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살에서 5살의 어린이가 자연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옛 초등학교 분교 부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시 회천동 옛 회천 분교장 부지에 야외 숲놀이터와 실내 책놀이터 시설 등을 갖춘 제주 꿈샘이 놀이터를 개원했습니다. 제주 꿈샘이 놀이터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며 평일에는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단체 체험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30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체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